충북의 핫한 관심사를 달콤하게 풀어보는 지역 이슈 공감 토크쇼 오달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오늘은 오발탄이 없어요. 네. 아, 오늘 뭐 특별한 네. 날인가요? 네, 저희들이 뭐 대신에- 중체에 대한 문제가 좀 있기 때문에 5가지 현안이 지금 저희들한테 네. 있습니다. 5가지 현안? 네. 어허. 가뜩이나 이런 거에 오발탄이 없다면 저는 할 얘기가 별로 없다라는 얘기예요. 네. 왜냐면 이게 또 거의 보니까 최 변호사님, 최 변호사님, 최 변호사님, 최 변호사님 에이. 거의 지금 이거 다 뭐- 다뤘던 문제인데요. 네. 맞아요. 어찌됐든 뭐 네. 아주 그 중대한 아유, 현안이 오늘의 달콤한 수다 주제가요. 이제 네. 2016년이 얼마 안 남았잖아요. 올 한 해를 쭉 돌아보면 우리 충북 도민분들은 어떤 일이 가장 기억에 남으시는지 궁금해서요. 아하. 저희도 내 맘대로 뽑아본 충북 뉴스 탑5를 갖고 오늘 얘기를 나눠보겠습니다. 내 맘대로 내 맘대로. 뽑아본? 네, 딱히 설문조사를 거친 건 아니고 그냥 아. 저희들끼리 생각했을 때 오늘은 특별히 정치 경제 분야 쪽에서 좀 얘기를 내 마음대로 뽑아본 나눠볼게요. 2016 충주 네. 탑5. 네. 폴리틱. 근데 이 얘기 economy. 하기 전에 뭔가 개인적으로 올 한 아무도 안 해 받아줘. 뭐라 그랬어요? 나 이제 농담 못할 거다. 뭐라고 그랬어요? 아니에요. 아니, 사회자가 진행하는데 다 계속 가시죠. 예. 자기 알겠습니다. 마음대로. 그 우리 충북 뉴스 탑5를 하기 전에 개인적으로 올 한 해 가장 기억에 남는 아. 나의 뉴스가 있다면 나의 뭐가 뉴스. 있으신지. 저는 오달수죠 뭐. 오. 시작하시죠. 가장 획기적인 변화였던 것 같아요. 저희 개인사에서는. 방송인으로서의 삶을 거듭나신 제2의 인생을 살고 계십니다. 근데 뭐 생각 방송인, 처음에 수용인. 네. 오달수 하신다 그랬을 때 뭐 이미지라든가 느낌이라든가 거의 말씀을 본인 스스로도 나는 말하기가 어렵다. 방송 울렁증이 있다고 그랬죠. 예, 그렇게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엄청나 선전하고 계시고 엄청이, 예, 엄청이. 새로 엄칭입니다. 엄칭. 용관씨 쫓아가려면 아직도 멀었죠. 저는 이렇게 약간 좀 가볍잖아요. 근데 무거우면서 또 이렇게 농담도 하시면서 또 이제 전혀 카메라를 의식하지 않으시고 저도 그래서 공감합니다. 아주 너무 거듭나고 있어요, 지금 충북에서 진짜로. 아무래도 아마 이 청주 띄워주시니까 지역에서 또. 새롭게 찾은 어떤 그런 그 원석이 아닌가. 아니 두 분 사이에 웬일로 이렇게 훈훈한 기류가 그게 아니라 왜냐하면 이제 그 변호사 분들이라든가 또 이렇게 방송 쪽 언론 쪽에 이렇게 오시는 분들이 계시잖아요. 네. 근데 이제 우리 그 최용현 변호사님 같은 경우는 아마 그 뭐 대시가 좀 있었겠지만 지금 아마 많은 분들이 이걸 보시면 저분 모셔야 되겠다. 다음 하는 프로그램에 생각. 있는 그렇죠. 저는 용관씨 보고 깜짝 놀랐어요. 저요? 사석에서 저를 되게 만나고 무식하게 모셨다면서요. 사석에서 봤는데 너무 많은 걸 알고 계시고 영어도 유창하게 하시고 영어를요? 너무 재미나게 제가 얘기도 단어 몇 가지 얘기했는데 잠깐만, 오늘 왜 이러지? 두 분이? 좀 이상한데요. 어저께 동문회 했어요? 왜 이러는 거야, 지금? 적응이 안 되는데. 개인적으로는 뭐 변화가 있다라고 하면 그 일 때문에 매일 이제 바쁘게 다니다가 올 한해는 제가 학생들하고 좀 만날 수 있는 기회가 좀 있어서 새로운 경험. 예전에 한 5년 전에 한번 학생들 강의를 좀 했었었는데 올해 새롭게 시작하는데 우리 새롭게 만난 학생들이 워낙 우수한 학생들이라 제가 오히려 배우는 한 해가 됐던 그래서 아주 보람됐던 한 해. 뭐 그 정도. 네, 보경 씨는 정부 저는 무엇보다도 청주에서 제가 일을 하고 있는 게 가장 큰 변화죠. 저는 오래 오셨구나. 네, 좀 여기 몰랐어요. 충북 방송 우리 오랜 시간을 같이 보내는데 너무 사적으로 모르는 것 같아. 아니 뭐 개인적인 올 한해 뉴스들도 얘기를 해봤는데 이제 충북 도민 여러분과 공유할 수 있고 공감할 수 있는 그런 충북 뉴스 탑5 얘기를 좀 나눠볼게요. 예. 뭐 정치 경제 분야로 얘기를 해보면 저는 첫 번째로는 20대 국회의원 선거가 있었잖아요. 그렇죠. 이 얘기를 또 빼놓을 수가 없을 것 같아요. 저는요, 이거를 까맣게 잊어먹고 있었어요, 정말. 벌써 옛날 일 같지 않아요? 언제였죠? 이게 벌써? 작년? 올해죠. 5월 4월이에요. 올해 2016년 뉴스예요. 뭐 선거가 하도 자주 있으니까. 한편으로는 어제 전혀 생각을 못 하고 있었었는데 그러고 보니까 또 올해 총선이 있었던 해였구나. 요번에도 사실은 어떻게 보면 좀 이렇게 생각 외에 어떤 건들이 좀 있었어요. 그래서 네. 어떤 분이 이제 약간 근소한 차이로 너무 러쉬를 잘하고 계시니까 당선이 된 줄 알았는데 거의 끝판에 뒤집어졌던 상황이 좀 많은 분들이 지금 알고 계실 거예요. 네네네. 그 상황 속에서는 상당히 좀 그 끝까지 긴장을 놓지 않았던 아주 그 저희 지역구에서는 또 나름의 어떤 재밌는 상황이었던 거죠. 근데 대체로 언론 분석을 보면 예를 노영민 전 의원께서 시집강매 논란으로 사퇴하고 도종환 의원께서 대타로 투입이 됐는데 그 점을 제외해놓고는 대체의 언론의 평가로는 예상된 인사들이 모두 출마했고 그다음에 예상된 경쟁 구도로 갔고 승패대로 귀결됐다. 다 이렇게 평가를 하더라고요. 자세히 보면 사실 맞아요.
그 변재일, 정우택, 도종환, 오재세 의원들 거의 이제 당선될 거라고 예상을 했었거든요. 그런 식으로 진행이 돼서 결국 그 원인이 어딨냐라고 분석을 해봤을 때 제 개인 의견이 아니라 대체로 언론 분석에 의하면 학력이나 경력이나 이런 면에서 상대당 경쟁 후보가 조금 좀 떨어진다. 그런 면이 많이 작용했다고 평가를 하더라고요. 아까 말씀하신 대로 저는 좀 약간 좀 재밌었던 게 그 시집 때문에 시집 감매 때문에 그렇게 됐는데 시인 출신의 후보가 대타로 나왔다는 거. 이 얘기를 들으면서 야, 그게 상당히 아이러니하네요. 진짜. 저는 선거 과정에서 조금 불만스러운 게 있었어요. 이번에 선거 과정을 지켜보면서 읍수나 구거령 선거운동이 너무 확산이 된 것 같아요. 전에와 달리. 어떤 특정 후보가 이제 이걸 시작을 했는데 본인뿐만 아니라 가족까지 동원해서 뭐 수백 번 절을 하고 읍수하면서 표를 달라고 하고 하는 거. 그러니까 이제 이 후보가 그러니까 다른 경쟁 후보, 또 다른 지역에 있는 후보들까지도 그런 경향을 좀 많이 비쳤던 것 같아요. 근데 사실은 읍수나 표를 구걸하는 것은 선거는 정책이나 신념이나 뭐 이런 거 갖고 싸우는 거잖아요. 이런 거 자체가 없다는 의미밖에 안 되는 것 같아요. 저희 뭐 총선 얘기도 하고 있는데 댓글로도 괴산군 남부 4군으로 편입된 게 기억에 남네요. 말도 안 되는 일이죠. 몇 개 되면서 이제 이렇게 저것 때는 어쨌든 괴산군민들이 상당히 좀 이렇게 항의도 했었고 그랬는데 아무리 생각해도 봐보세요. 남부라는 건 괴산 자체는 증평까지만 해도 방송 권역으로 해도 예를 들어서 증평까지 북부권 방송이거든요. 맞아요. 근데 지금 괴산 자체가 남부 4군으로 들어갔다는 것 자체가 약간은 좀 말이 안 되는 그렇죠. 거죠. 뉴스거리가 될 수 있겠죠. 그 뉴스거리죠. 그러면서 아무래도 뭐 괴산 국민들은 상당히 그때 이제 강하게 항의했던 기억이 좀 납니다. 맞아요. 뭐 20대 국회의원 선거에 대한 얘기도 짧게 나눠봤는데요. 또 어떤 게 있을까요? 저는 좀 기억에 남는 게 도의장 선출할 때 있었던 사건 사고라고 해야 될까요? 자, 그러면 이제 최 변호사님 시작하시죠. 우리 지역의 영원한 뉴스메이커 김양희 의장이 뉴스메이커. 충북도의회 첫 여성 의장. 그렇죠. 네. 2016년 7월달에 그 선출 과정에서 좀 새누리당 분위기가 좀 심했죠. 오죽하면은 뭐 진흙탕 싸움이라고 여기서도 썰캔인가? 그 자리에서 네. 정말 재밌게 봤었는데 강연삼파하고 김양희파랑 나눠서 이전투구가 되다가 결국 이제 김양희 의장이 한 분의 기권표로 인해서 그거 진짜 당선이 됐죠. 근데 문제는 이제 의장 선출 과정에서 금품 로비 의혹이나 투표용지 표시 문제 그때 네. 나왔잖아요. 맞아요. 그 문제를 좀 후련하게 또 가다가 바로 경찰 수사가 진행 중이기 때문에 이게 또 어디로 네. 튈지 모르죠. 김혜영 의장이 아까 말씀하신 대로 최근에도 무슨 금품 로비 의혹이 있는데 내가 아니다라고 좀 얘기를 하고 있죠. 뭐 상대편일 수도 있고 본인일 수도 있고 그거 뭐 수사를 해봐야지 알겠죠. 제가 맞습니다라고 얘기한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어쨌든 또 올 한해 뜨거웠던 얘기가 충북 첫 여성 도의장인 김양 의장 얘기였고요. 다음으로 또 넘어가 보면은 요것도 HCN 뉴스와이드에서 크게 다룬 적이 있는데 KTX 세종역 신설에 관한 논란입니다. 이게 저 KTX 우리도 오달수에도 다뤘죠. 네, 오달수 고속철이냐 얘기했죠. 전철이냐 이런 얘기도 했고 근데 뭐 지역의 국회의원들이 제 역할을 못 하고 있다는 얘기도 했었고 국토교통부에서는 뭐 이제 강한 의지를 좀 보여주고 있다. 이거 하려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뭐 충북의 반발에도 불구하고 국토부는 뭐 역간 거리가 중요하지 않다. 아니 40km는 되고 20km는 안 된다라는 어떤 규정이 없다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말은 맞긴 맞아요. 참고사항이지 법으로 정해진 건 아니니까 아니, 뭐 그런데 40km 하라 법으로 정해진 건 이게 아니니까. 현실적으로 안 되는 거잖아요. 고속철이 고속철 역할을 해야 되는데 안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여기 주장은 예를 들어서 고속철이 이제 빨리 가야 되는데 아니 뭐 20km 가다가 잠깐 숨은 좀 어떠냐 바로인데 뭐 이런 주장을 펼 수는 있는 거죠. 근데 일단은 말씀하신 대로 그러면 고속철이 안 되니까 우리 입장에서는 어찌됐든 여러 가지 오송역이 있는데 세종역이 신설이 된다. 그럼 오송역에 있는 주변 상권이라든가 오송역 자체가 완전 무의미해지거든요. 그렇죠. 예, 그래서 저희들은 막아야죠. 그 보면은요, 지금 철도 건설 과장도 이런 얘기를 하고 이춘희 세종시장도 강하게 의지를 지금 보이고 있고 반드시 추진하겠다고 또. 네, 그리고 지금 안 되는 부분에도 불구하고 아니 뭐 상식적으로 된다 뭐 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저는 그런 거 누가 있는 것 같아요. 있죠. 이춘희 시장이 국토부 공무원이었고 그다음에
저기 뭐야 이해찬 의원이 국토위 소속인데 우리 지역구에도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 이해찬 의원 박덕흠 의원이 저기 뭐 남부 사군이 됐나요? 거기 네, 박덕흠 네, 그렇죠, 의원께서 그렇죠. 남부 사군. 국토위 소속이니까 대응 잘하시겠죠. 뭐. 박덕흠 의원을 한번 믿어봅시다. 화이팅! 박덕흠 화이팅! 그냥만 밀고 나가지는 않겠지만 네. 어쨌든 그 조사 영역 하면서 사업 추진 가능성은 상당히 열어놓고 있는 것 같고 강력하게 밀 겁니다. 그러면 충북도 역시 강한 저지를 하기 위한 여러 가지 운동 네. 활동들을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지금 저지를 위한 뭐 범시민 대책 뭐 비상위원회인가 뭐 이렇게 조직해가지고 하고 있는데 이런 상황으로 저지가 될 수 있을까 좀 걱정도 되고요. 근데 일단은 말 나왔다는 것 자체가 인근 자치단체들은 다 반대하니까 반대가 심하니까요. 충남도 그렇고 대전도 그렇고 반대하는 쪽으로 결정을 했거든요. 어쨌든 뭐 말씀하신 대로 이춘희 시장 자체는 흔들림이 없고 내년에 이제 그 용역 조사가 이제 나오니까 1월에 1월 달에 1월 자체가 상당히 좀 분수령이 좀 될 거라는 예상이 많이 되고 있죠. KTX 세종역 신설 논란 얘기 저희 오달수에서도 전에 다루면서 많은 얘기를 했었는데요. 또 다음으로 한번 넘어가 보면 이번에는 충북 아파트 분양 시장 얘기. 경제 분야네요. 경제 분야에 관한 얘기. 이 부분은 예전에도 최 변호사님께서 한번 여러 가지 상황에서 시각으로 좀 풀어줬던 폭탄 돌리기, 그렇죠? 폭탄 돌리기. 맞아요. 너무 불안하다. 근데 이거 자체는 충북뿐만이 아니라 이건 전국적인 최근에 이제 서울도 뚝뚝 떨어지기 시작했죠. 전세금 아니 아파트 매매 가격도 떨어지기 시작했어요. 서울도. 그래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전국적으로 아마 저희가 이 얘기를 나눌 때 당시에 제가 썼던 게 절벽이라는 표현을 썼지 않습니까? 부동산 네, 절벽. 맞아요. 그래서 이제 거의 움직이지 않고 있고 충북 같은 경우도 이제 우리가 동남 택지 개발이 되면서 동남지구가 들어오고 지금 아파트가 저기 이제 물량이 과다 공급. 지금 이제 공급이 되고 있죠. 그러다 보니까 지금 현 경제 시국에서는 아파트 매매를 안 해야 된다라는 게 아주 다수의 의견이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매매 활동이 없어지니까 청주 지역이 좀 심하다는 거죠. 물량이 너무 많이 지금 예정돼 있고 12월하고 1월달에 입주를 앞둔 아파트가 있어요. 다 졌는데 거기가 마이너스 1,500피까지 갔거든요. 이 방송이 나갈 때쯤 되면 마이너스 2,000까지 떨어질 것 같은데 이게 대표적인 경우예요. 그 아파트는 상당히 그래서 그 인기가 엄청났었거든요. 그런데도 지금 입주 시기가 되니까 뚝뚝 떨어졌고 마이너스 피. 정반대 경우도 있어요. 예. 1순위 분양의 정약에서 13대 1을 기록했거든요. 브랜드 아파트죠. 네, 그렇죠. 거기 같은 경우는 입주 조건도 좋고 유명 브랜드이기 때문에 그래도 청약률이 아주 13대 1까지 기록. 그러니까 거기도 이제 좋은 동, 예를 들어서 로얄동과 로얄 호수 정도는 되는데 결국에는 이제 약간 좋지 않은 어떤 동이라든가 거기에 이제 호 뭐 이런 데들은 아무래도 미분양 될 거 가능성이 좋아요. 왜냐하면 거의 막 분위기가 상당히 좋을 거다라고 얘기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문자 바로 오던데요. 동호수 지정. 상당히 청주는 상당히 사실은 올라가 있었거든요. 이게 떨어지는 폭이 엄청나게 심해질 거예요. 공급 물량이 너무 많아지니까. 다만 이제 그 중에서 아까 저기 용관 씨도 말했잖아요. 유명 브랜드, 입지 조건 좋은 유명 브랜드들은 그나마 그래도 조금이나마 그 와중에 선전을 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러니까 이제 거기에서 로얄동이라고 얘기하고 또 좋은 호수라고 얘기하는 곳은 아무래도 분양은 다 될 겁니다. 근데 전체적으로 따졌을 때 나오는 미분양 상황 그런 부분들은 어디가 됐든 제가 봤을 때는 벗어날 수 없는 지금의 상황이라고 말할 수 있죠. 우리는 이제 너무 좋겠다. 어느 동네 어느 아파트로 갈까 이제 정할 수 있을까요? 그렇죠. 그러니까 층과 이런 것들을 그런 것들을 신경 안 쓰시면 지금 엄청 많아요. 그러니까 그런 거 신경 안 쓰시면 저 같은 경우는 정말 저층을 선호하는 입장이고 저는 1층을 선호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원했던 1층을 선택하려고 했었는데 거기가 없어가지고 차선책으로 선택했는데 거기가 마치 그냥 분위기가 너무 좋아서 1층인데도. 진짜요? 예. 그러니까 요즘 아파트는 예전 1층하고 다르죠. 1층이 많이 달라요. 그렇죠. 맨 끝층도 예전 이제 필로티 구조도 있고 많이 그런 구조도 있고 그다음에 앞에 저기도 일정한 공간도 네, 그렇죠. 공간하고 정원도 보이게끔 해놓고 많이 있습니다. 일부러 그쪽 찾는 사람들도 많이 있더라고요. 맞습니다. 네, 저희가 충북 아파트 분양 시장에 관해서 또 얘기를 해봤는데 몇 달 전하고 지금하고 보면 분위기가 비슷한 것 같네요. 뭐 큰 변화는 없었던 것 뭐 같고. 그게 뭐 2, 3개월 만에 뚝뚝 바뀌고 이러는 게 아니기 때문에 떨어진다고 아파트 해서 뚝뚝 찍어낼 수도 없는 거고 뭐 이따가 떨어진다고 부셔버릴 해서. 수도 없는 거고. 그럼요. 네. 분양 받고 지금 한참 올라가고 있는데 그때 크레인 2층 올렸다면 지금 한 6층 올리고 있을 거예요. 아직이요? 8층? 8층 갈까요? 그래. 그 네, 정도? 알겠습니다. 또 보면은 이번엔 괴산의 임각수 군수가 낭만인 것도 얘기해 볼 수 있겠고요. 또 청주에서는 이승훈 시장에 관한 수사와 재판 과정에 대해서 얘기해 볼 수 있겠네요.
임각수 군수 낙마 얘기를 먼저 좀 잠깐 언급을 네. 좀 할 필요가 있는데 임각수 군수는 개인적으로 여러 가지 의미가 있는 것 중에 무소속으로 3선에 올랐다는 아주 큰 메리트가 전국 있는 최초의 무소속 예. 3선 당체장. 엄청 힘들거든요. 이게 선거를 이제 치러 보시거나 옆에서 이렇게 보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정당을 가지고 선거를 치르느냐 그렇지 않느냐에 따라서 굉장히 많이 그 힘듦이 다르거든요. 네. 삼선에다가 제가 이제 괴산에 촬영을 간 일이 있었어요. 그때가 아무래도 물렸을 때 같은데 괴산에는 일단 거의 3선은 나온 적이 없대요. 일단 괴산 자체가 재선, 뭐 3선 이런 게 되게 어렵다고 하는 곳이라고 괴산 군민들이 얘기했는데 더더군다나 이분은 무소속으로 3선이 됐기 때문에 이런 말이 나올 수밖에 없어요. 이분 같은 경우가 상당히 진짜 적극적이세요. 제가 촬영 때문이었는지 뭔 때문에 행사 때문이었는지 기억은 안 나는데 목도에 이제 강수욕장이라고 있어요. 그 강수욕장 오픈식이 있었을 때인데 그때 당시에 보통 보면 우리가 이제 뭐 예를 들어서 계획이 있던 게 아닌데 이분이 인터뷰를 하던 도중에 갑자기 그냥 이렇게 뭐 정장 수트 같은 거 입고 계셨어요. 예. 인터뷰하다가 너무 좋다는 걸 호소해야 되잖아요. 어떻게 했겠습니까? 신발 벗고 막 다리 둥둥 걷고 들어갔나? 아니죠. 그냥 뛰어들어가셨어요. 예, 이렇게 좋더라고. 몸으로. 그러니까 그 정도는 적극적이었고 다니면서 활동하시는 거 보면 상당히 막 그렇게 좀 강하게 인상 깊게 하나하나 다 챙기는 어떤 여러 가지 활동들 개인적인 성향은 상당히 적극적이었습니다. 이분의 그 팬들이 아직도 굉장히 산재해 있다고 그러잖아요. 제가 네. 제가 뭐 수사와 재판 결과를 좀 모르시는 분을 위해서 말씀드리면 네네. 부인밭에 석축을 조성하고 외식업체로부터 1억 원 수수한 혐의로 재판을 시작됐죠. 1심에서는 집행유예형을 받았어요. 중요한 외식업체 뇌물수수했다는 것이 아마 무죄를 받았던 것 같은데 예. 항소심에서 갑자기 징역 5년을 선고되면서 법정 구속됐고 예. 지난 11월에 대법원에서 확정돼서 징역 5년을 꼬박 사셔야 되겠죠. 근데 그 부인 명의의 그 밭 둑을 그 공무원에게 시켜가지고 싸라 뭐 2천만 원 정도 들였다 그러는데 이해가 잘 안 돼요. 그 뭐 장마나 이런 문제 때문에 그랬던 거죠. 근데 공공 도로를 확보해야 되니까 그런 문제 때문에 그랬다는 것이고 일단은 뭐 대법원에서 확정이 됐지만 당사자로서는 좀 뭐 억울한 면이 상당히 많을 수도 있어요. 왜냐면 1심에서 무죄를 아마 받았던 걸로 기억하는데 그것이 항소심에서 바로 뒤집어지고 대법원까지 확정될 수 있으니까 됐으니까 이제 조금은 억울할 수도 있는데 일단 재판 결과 그렇게 나왔고 다음 이제 총선 내년 4월 달에 네, 이제 보궐선거가 예정돼 있죠. 부산 군수는 좀 안타까운 게요. 그 전에는 김한묵 전 군수 같은 경우도 경로당에 막걸리 돌렸다고. 그게 나중에 그 선거법 위반으로 그래서 낙마했거든요. 안타까운 일들이 괴산에서 벌어지네요. 제가 괴산이 고향인데. 씁쓸하신가 봐요. 네? 씁쓸하세요? 아니 뭐 거기까지는 다음 아니더라도. 총선에 보궐선거에 네. 박영관 선거죠. 포스트 임각수. 누가 출마할 걸로 예상되세요? 저는 그 고향이니까. 사는 곳이 청주라 거기까지는 제가 미처 생각을 못 해봤습니다. 저한테 왜 그러시는 거예요? 거기서 공연하거나 뭐 할 때 조심하셔야 돼요. 출마 예정자로다 또 나중에 공선법 위반으로 정될 수 있어. 고향이 괴산이시니까. 고향이 괴산. 워낙에 유명 인사시잖아요. 제가요? 윤관 씨. 그렇지 않습니다. 지역의 최고의 그 사회 진행하고 그렇죠? 올렸다 내렸다. 두 분 너무 훈훈하신 것 같은데. 어제 동문회 했어. 여기다 적어놔야 되겠다. 출마 예정자 박용관. 그럼 뭐 저희가 지금 살고 있는 청주에 관한 제일 얘기를 최근에 한다면 이승훈 시장. 네, 이승훈 청주시장이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이분 대체 결과가 저기 수사나 재판 진행 결과 간단히 말씀드리면 네. 지난 지방선거에서 선거 홍보 대행 기획사로부터 선거 용역비 7,500만 원을 면제받는 방법으로 불법 자금을 수수했다는 거하고 선거 비용을 축소 신고했다는 거예요. 네. 이것이 지난 11월에 1심에서 선고됐는데 정치자금 수수 부분, 그러니까 7,500만 원을 면제받는 방법으로 정치자금을 받았다. 이분은 무죄를 받았고 나머지 선거 비용 축소한 걸로다가 당선 무효용이죠. 100만 원 이상이면 벌금 400만 원을 받아서 당선 무효용을 선고받았죠. 이제 항소심에 가 있는 상태죠. 저는 선거법 자체가 되게 좀 어렵고 까다롭고 그거 이제 봐주는 보좌진들 분명히 있음에도 불구하고 헷갈리는 게 상당히 많대요. 예전에 제가 20대 때 후반 때 선거 감시단원으로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알바를 했었거든요. 예. 아니 근데 근데 이제 우리가 다니면서도 워낙 뭐 이렇게 단속해야 될 내용을 교육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너무 어려운 거예요. 이런 것도 뭐 이런 정도니까. 저는 사실 공선법에 대해서 옛날에 칼럼을 쓴 적이 있거든요. 이게 선거 활동을 좀 자유스럽게 하고 활성화시키는 쪽으로 공선법이
활용이 돼야 되는데 선거 활동을 억압하고 단속하는 위주로가 공소법이 됐기 때문에 그런 건 지금 불평을 얘기하시는 거는 당연히 이런 문제가 있어요, 사실은. 차제 공선법에 대해서 전면적인 재검토도 한번 필요할 것 같아요. 저희가 또 임각수 계산군수와 이승훈 청주시장의 재판 내용에 대해서 또 얘기를 나눠봤고요. 또 그밖에 시청자분들이 댓글을 많이 달아주셔서 저희가 소개를 한번 해드리죠. 네. 요즘 진행 중인 얘기잖아요. 촛불문화제가 가장 기억에 남는다고. 이슈죠. 올려주셨어요. 2016년 가장 뜨겁게 달궜던 최고의 이슈. 예, 그렇습니다. 우리 지역뿐만 아니라 뭐 전국적인 전국적으로. 이슈고. 올해가 그래도 이제 아무래도 강우병 이후로는 최고로 많은 시민들이 나와서 문화제도 촛불 집회 얘기가 예. 말씀하세요. 여기까지입니다. 촛불 집회 하니까 두 분이 생각나죠. 반기문하고 우리 지역 인물 반기문하고 이원종 전 지사. 또 그렇게 되네요. 뭐 반기문 대망론이 뭐 좀 떨어졌고 그렇죠? 네. 그다음에 아직 우리 지역을 좀 넘는 뉴스긴 하지만 이원종 전 지사의 진퇴 비서실장. 비서실장 갔다가 5개월 만에 낙마한 것도 뭐 최고의 뉴스 중에 하나가 됐어요. 너무 많네요. 이거 뭐 아니 오늘 근데 쭉 이거 어렵네. 해봤는데 별로 즐거운 뉴스는 없는 것 같은데. 뉴스라는 게 항상 그렇죠. 뭐 즐거운 뉴스. 안타깝습니다. 좀 즐거운 네. 뉴스가 됐으면 좋겠는데. 네, 오늘은 정치 경제 분야에서 올 한 해 충북을 뜨겁게 달궜던 한 5가지 얘기 그리고 또 시청자분들이 올려주신 얘기를 나눠봤습니다. 네, 뉴스에 아주 예를 들어서 오늘은 어딜 가면 행복한 일들이 생깁니다. 오늘은 날씨가 어디가 좋고요. 뭐 이런 아주 행복한 이슈들이 좀 많이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행복 바이러스. 내년엔 정말 즐거운 뉴스들만 가득했으면 네. 좋겠네요. 네, 천만요정 배우 오달수가 우리를 견제하는 그날까지 저희는 계속됩니다. 쭉! If you know what happiness